변수 이름은 모비스라고 선언할 거고요. 여기 이거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 read CSV 이용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movies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 문자열로 저장이 되어져 있죠. 파일 경로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eparator라고 하는 걸 두시면 돼요. 여기에 콜론 두 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names라고 하는 속성이 컬럼 이름들을 넣어주시는 부분이에요. 순서가 movie ID, 두 번째가 타이틀, 세 번째가 장르였었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컬럼 이름을 movie underscore id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 컬럼은 타이틀이라고 쓸 거고요. 세 번째 컬럼은 장르즈라고 쓸 겁니다. S를 붙인 이유가 그 영화 하나당 영화마다 그 장르들이 두 개 이상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르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해 보시면은요. 음, 에러는 아니고요. 에러는 아니고 워닝이 발생을 해요. 워닝이 발생하는데 그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헤드로 보시면 되겠죠. 제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아이디가 1, 2, 3, 4 이렇게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이거 그 파일에 있는 값들이죠. 타이틀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르들도 잘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경고라는 문구가 나오면 좀 깨름칙해요. 그래서 이 경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떻게 이 경고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경고 내용 중에 있어요. 경고 내용 중에 있어서 어, 이런 게 있어요. 엔진 파이썬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이 경고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게 C라고 하는 그 거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예 함수를 보면은요. 문서를 잠깐 좀 보면 나와라 문서. 왜 가끔씩 안 나오지? 문서를 보면 그 엔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엔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 기본값이 C예요. 이거를 파이썬으로 바꿔봐라.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 경고가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행하시면 네, 아무런 경고 없이 제대로 끝났죠. 이게 그 보통 언제 얘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그 세퍼레이터가 한 글자 이상일 때 보통 세퍼레이터가 그 탭 하나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쉼표 하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어 그 뭐 두 글자 지금처럼 두 글자 이상으로 세퍼레이터가 이루어져 있을 때 여기에 사실은 정규 표현식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규 표현식을 쓰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엔진으로 설정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코드 다시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네, 정상적으로 똑같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드는데 실패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가 없다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안 만들어지거나 에러가 나거나 잘못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단지 경고를 보여줄 뿐이에요. 세퍼레이터 때문에 경고가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 경고를 없애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번에는 인포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인지 인덱스가 3883이라고 되어져 있고, 3883개의 그 영화들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행의 개수죠.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0부터 3882번까지 레인지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컬럼 자체가 1, 2, 3, 4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 무비 아이디는 나중에 우리가 이 파일은 나중에 또 사용을 할 거거든요. 또 사용을 할 건데 얘는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무비 아이디는 정수로 되어져 있어요. 정수고 타이틀과 장르스는 오브젝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되셨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을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생성을 한 겁니다. 되셨죠? 중간에 제목 하나 넣을까요? 데이터 프레임.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개봉 연도를 분석해 보자라고 했죠. 개봉 연도. 음, 다음 단계로 개봉 연도 분석. 네. 모든 컬럼들이요. 모든 컬럼들이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어,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컬럼 이름을. 어, 물론 전부를 출력해 본 게 아니고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만 출력이 됐지만 보면은요. 항상 똑같은 형식입니다. 영화 제목이 있고요. 영화 제목 뒤에 괄호, 그 다음에 네 자리 연도를 의미하는 문자예요. 그리고 괄호 닫고 항상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뒤쪽에서 문자열 잘라내면 되잖아요. 뒤쪽에서 4개의 문자열을 잘라내면 되죠. 근데 몇 번째부터 잘라야 될까요? 이게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뒤쪽에서 5번째부터 잘라야 되죠. 맞아요? 이럴 때 뭐 음수 인덱스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문자열 하나가 아니라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란 말이에요.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컬럼에서 얘도 슬라이싱을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서 얘도 슬라이싱을 해야 되고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서 얘도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문자열인 거지 지금 타이틀은 시리즈예요. 이해되셨죠? 이럴 때는 뭘 사용해야 된다? .str을 써야 된다. 예요. 그리고 인덱스 쓰시면 돼요. 인덱스. 만약에 0이라고만 하면은요. 첫 번째 글자들만 쭉 뽑아줘요. 그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들만 뽑아줘요. 모든 글자가 전부 다 그 괄호로 끝나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라.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5개를 잘라라. 그러면 이게 앞에서부터 5개를 잘라라가 되는 거고요. 뒤쪽에서 잘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마이너스 5부터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까지로 자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뒤에 있는 괄호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뒤쪽에 있는 괄호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자르면 딱 연도가 나와요. 자, 근데 문자열을 잘라낸 거기 때문에 이거 각각 또 뭐가 될까요? 문자열이에요. 숫자 1995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995라고 하는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에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뭐 문자열을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문자열을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 숫자로 취급을 하고 싶으면 이걸 숫자로 취급을 하고 싶으시면 as typ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 int라고 써주시면 이게 int 타입으로 변환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일 거예요. 출력해도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일 텐데 어, 정수로 실제로는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고 그 컬럼이 문자열 컬럼이니까 str 속성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자열들을 끝에서 5번째에서부터 끝에서 첫 번째까지를 잘라냅니다. 잘라낸 결과는 문자열이니까 int로 변환을 해요. 얘를 저장하면 되겠죠. 얘를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저장하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모비스고요. 새로운 컬럼 이름은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연도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만들어진 거예요.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movies.head. 네, 제일 끝에 year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가 됐죠. 이게 파생 변수 추가예요. 그리고 info를 보시게 되면 movies info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얘가 int라고 되어 있어요. int. 그죠? 얘를 썼기 때문입니다. 얘를 안 썼으면 마지막도 오브젝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를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만들어진 거랑 똑같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info를 통해서 보면 year라고 하는 변수는요. 오브젝트, 문자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열. 이해되셨죠? 음. 저는 연도는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S-type int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다시 여기 int로 되돌아왔죠. 여기 있는 셀, 현재 선택된 셀부터 아래쪽에 있는 모든 셀을 순서대로 다 실행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단축키는 컨트롤 그리고 F10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F10. 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파생 변수를 이제 추가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 파생 변수를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파생 변수가 추가가 됐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무슨 컬럼을 살펴보면 돼요? 이어 컬럼. 1995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다른 연도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거 뭐예요? 어떤 값이 몇 번 등장한다. 세는 거는 value count 아닌가요? value count. 맞죠? 그죠? 그래서 이어를 개수를 세겠다라는 의미로 이어 count 이렇게 만들어서 movies 이어 컬럼 그리고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출력해 보시면 이어 count를 출력해 보시면 네,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이거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요. 1996년도에 영화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95년도, 98년도, 90년대 영화들이 많군요. 90년대 영화들이 되게 많고요. 아마 이 데이터 자체가 아까 그 설명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그 웨스 맥키니 그 기타브에서 이 데이터 세트에 대한 문서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몇 년도라 그랬어요? 2000년도, 그죠? 2000년도에서 사용자들이 일반 유저들이 별점 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개봉된 영화는 없어요. 이때까지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90년대 영화들이 제일 많고요. 많고 네, 보시면 192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192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이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정말 고전 영화들, 그러니까 뭐 볼 수는 있을 거잖아요. 뭐 요즘이야 뭐 OTT로 보지만 이게 2000년대니까 아마 비디오나 아니면 DVD 같은 걸로 빌려서 봤겠죠. 이런 고전 영화 같은 경우들은 네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선 만약에 막대 그래프로 그리겠다. 가장 일반적인 게 막대 그래프 아닌가요? 막대 그래프. 여기 연도랑 그다음에 여기 그 개수. 요거 가지고서 막대를 그려보는 거죠. 그쵸? 네. 저는 세로 막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세로 막대를 그릴 건데 아플러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어 카운트를 줄게요. 자, 얘가 어떻게 하나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요. 밑에 여기가 그냥 까맣게 돼버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연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틱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틱들마다 연도를 전부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글자들이 막 겹치는 거예요. 글자들이 막 겹쳐가지고 그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간격을 좀 더 늘려주거나 그 다음에 글자들을 이렇게 옆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글자들을 세로로 쓰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쓰거나 그래서 간격도 좀 더 늘려주고요. 간격도 좀 더 늘려주고 글자들을 옆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밑으로 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게 보기가 조금 더 좋게 보일 거예요. 그거는 한번 그런 옵션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 그, 그 내용만 보면 네, 그 영화 개수가 여기가 연도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50개 미만인 영화들 이쪽 연도에서는 그러니까 오래된 영화들이 50개 미만이에요. 근데 이쪽 연도는 1990년대인 것 같죠. 90년대 영화들은 뭐 개수 자체가 100개가 훌쩍 넘어가는 네,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이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오른쪽에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정규 분포와는 완전히 다른 음, 왼쪽으로 꼬리가 긴 음의 외도를 갖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선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X축을 카테고리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카테고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틱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찍어요. 그런데 선그래프는요, 아까 그, 오전했었나요? 라인 플롯은 X축, Y축 그 값들을 연속형 변수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X축의 틱 레이블들이 표시가 되는 게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를 라인 플러스로 그려볼게요. 데이터를 2억 카운치 가지고서 이것만 주시면 돼요. X, Y 따로 주실 필요 없이. 그리고 plt.show. 그러니까 틱들을 모든 연도를 다 찍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연도를 다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형 변수니까 연속형 변수에서 적당하게 보기 좋을 정도로만 틱을 딱 끊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1920년, 2000년 뭐 이렇게 보여줍니다. 얘는 X축의 좌표를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틱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X축 좌표를 똑같은 숫자지만 연속형 자료가 아니라 범주형 자료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모든 틱들을 다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모든 틱들을 다 쓰려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리드 하나 넣을까요? plt.grid.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의 영화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이전의 영화들은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개봉 연도는 뭐 이런 정도를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 아니면 얘를 세로가 아니라 가로막대로 그려버리면 가로막대는 연도가 여기 Y축에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도. 중간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sns.upload. 그러면 데이터 주지 말고요. X축을 이 어카운트에 밸류를 주겠다. 라고 해버리고 Y축을 이 어카운트에 인덱스를 주겠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아하,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렇군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닌데. 네. 여기도 이거 연속형 변수로 취급을 해버렸군요. 그러면 바플러 말고요. SNS 쓰지 말고 PLT 바 H가 있죠. 바 H. 바 H는 Y가 있을 거고요. Y를 인덱스. 그 다음에 위드스일 거예요. 위드스를 밸류스. 네, 이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러면. 아, 또 얘는 또 조금 다르군요. 얘는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틱을 전부 다 찍진 또 않네요. 예, 시본 라이브러리하고 PLT가 약간 다르게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틱들을 전부 다 표시하지는 않네요. 1920년, 1930년, 1940년, 2000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요게 보기가 싫어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틱들을 세로로 쓰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개봉 연도에 대한 거는 이렇게 했고요. 장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장르 분석. 장르 분석. 장르 분석 중에서 첫 번째가 애니메이션을 찾아보자였었죠? 그죠? 애니메이션.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르즈라고 하는 그 컬럼에, 그죠? 자, 우리 무비스가 있고요. 무비스가 있죠? 여기에 저는 이름을 장르즈, S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이런 문자열이 있죠. 그죠? 어, 여기에 포함된 거 찾아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str. contains 그리고 애니메이션.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다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애니 정도만 써도 괜찮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true, false, true, false 이런 값들이 나오죠. 이걸 이용하면 뭘 할 수가 있다? 이 true, false들을 이용하시면 불리한 인덱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비스 안에다가 무비스 인덱스 연산자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요. 얘를 저장을 할게요. 애니메이션즈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무비스, 여기 오타, 무비스. 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애니메이션즈 변수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토이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발토가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애니메이션, 구피 무비가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행의 개수 보시면 105개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총 애니메이션은 총 몇 개다? 105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죠? 105개다. 네.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랭 함수 쓰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랭 애니메이션즈. 이렇게 하면 숫자 105 딱 나오죠. 이게 애니메이션 장르의 개수예요. 혹시 뭐 10개밖에 출력 안 됐지만 아시는 영화 있으세요? 뭐 토이스토리는 유명한 영화고. 포카혼타스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의 영화인가요? 디즈니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고요. 아, 이쪽 저도 잘 모르겠네요. 포켓몬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포켓몬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디지몬 뭐 그런 것도. 네, 이런 영화들이 있네요.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만약에 제가 애니메이션이라고만 했는데, 어, 이렇게 장르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애니메이션이면서 뮤지컬인 것들이 좀 종종 있어요. 애니메이션 뮤지컬. 이런 것들이 종종 보여요. 뮤지컬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어, 보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어, 애니메이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까요? 뮤지컬 애니메이션 장르. 이 얘기는 그 문자열 안에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이런 영화를 한번 찾아볼까요? 문제는 없었지만, 뮤지컬 애니메이션즈라고 할까요? 이것도 불리한 인덱싱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비스에서 조건에 맞는 거를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조건은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뮤지컬을 포함하고 있다. and 애니메이션도 포함하고 있다. and 요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저기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뮤지컬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애니메이션이다. 그 다음에 뮤지컬이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음, 밑으로 좀 내려서. 자,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아요? 아까 우리 위에서 찾았잖아요. 어떻게 찾았냐면, movies, genres, sti, contains,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썼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조건은 movies, genres, str, contains 여기가 요거 뮤지컬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뮤지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거는 다 출력이 됐어요 지금. 음. 포카혼타스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온 첫 번째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고요. 라이언 킹이 두 번째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디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이 그 음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어,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요거는 그 외우지를 못해가지고요. 물어봐요 항상. 뭐 구글한테 물어봅니다. 뭐 누구든 상관은 없, 뭐 구글이든 GPT든 누구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정규 표현식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두 개 단어를 포함하는 정규 표현식.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요렇게 쓰면 된다. 순서 무관하게 뭐 요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요렇게만 쓰면 되는군요. 아까 그 앞뒤에 조금 없어도 되나 보네요.
그때그때 답변 주는 게 좀 달라서. 물음표 쓰고, 그 다음에 같다 쓰고, 점, 뭐, 그리고 단어 1, 단어 2, 이렇게 쓰면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스, 인덱스 연산자. 불리한 인덱싱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비스.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장르스, 그리고 str, 그리고 컨테인스. 여기다가 문자열을 주시는데 문자열을 아까 요 형태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형태로. 복사 좀 할게요. 기억이 안 나서. 네. 여기를 어, 복사가 잘. 네.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 놓고요. 여기다가 순서는 상관없어요. 애니메이션이 먼저 들어가든 뮤지컬이 먼저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기 단어 2가 들어갈 자리는 뮤지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결과 한번 볼까요? 아마도 결과가 제일 마지막에 3776 멜로디 타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가 있었죠. 위쪽도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3776 멜로디 타임 1948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표현식을 모르시더라도요. 첫 번째 단어를 포함하고 and, 두 번째 단어를 포함하고 만약에 단어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여기다 and를 붙여가지고 세 번째 단어를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조금 그 조건식이 많아지긴 하는데 조금 복잡하게 쓰시면 되고요. 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정규 표현식. 영어로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진 거를 찾는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거나, 어, 아니면 뭐, 여기 그런 것도 있어요. 숫자가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알파벳이 한 개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되고, 자, 그런 조건들도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때그때 물어봐요. 그때그때 물어보고서 그 답변 주는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뭐 다른 장르들도 찾을 수가 있겠죠. 꼭 뭐 뮤지컬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뭐 코미디와 드라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찾는다거나, 그죠? 아니면 코미디, 드라마, 액션이 들어가 있는 걸 찾는다거나, 동시에, 동시에. 아니면 로코라고 부르죠, 로코. 로맨틱 코미디. 로맨스와 코미디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겠다. 물론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처럼 and로 조건을 연결하시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출력되는 게 그 어떤 경우에는 출력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점점점 하고 줄여주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되게 많은데도 다 출력해주고 이렇죠. 이거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에요. 판다스가 그 행의 개수가 몇 개까지는 다 보여주겠다. 만약에 몇 개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점점점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위쪽에다 하나 넣을까요? 요 밑에서. 자, 어, 판다스의 set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et 옵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맥스, 로즈,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아, 여기 뒤에다 숫자를 주던가. 10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맞나? 아니네. 디스플레이 맥스. 아, 요거는 디스플레이 맥스 로즈가 없다는 뜻이고요. 점, 점. 죄송합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맥스 로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보면 예, 됐죠. 얘는 에러 없이 실행이 됐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판다스에서 옵션을 설정하겠다. 이거 옵션 이름은 찾으셔야 돼요. 옵션 이름은 찾으셔야 되고 디스플레이 속성들 중에서 맥스 로즈라고 하는 속성을 10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서에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디스플레이 점 뭐뭐뭐 이런 거 있고 디스플레이 점 뭐뭐뭐 디스플레이 점 뭐뭐뭐 이런 게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거 실행하신 다음에 뮤지컬 애니메이션 찾고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 점점점으로 줄어들었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 행의 개수가 10개가 넘어가는 경우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가 10개가 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줄여버리고 이렇게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display.max로우스예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요거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요. 아까처럼 전부 다 출력되는 게 아니라 10개가 넘는 것들은 10개 이상인 것들은 점점점 하고서 중간 생략을 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그 조절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 애니메이션 장르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를 찾았죠. 그죠? 이게 워밍업이라 몸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르 이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르 뭐 10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화 장르를 찾기 위해서 뭐 코미디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참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애니메이션은 105개가 나왔어요. 그죠? 애니메이션은 105개가 나왔고요.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이 합쳐진 거,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이 합쳐진 거는요, 32개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출력할 때에는 중간에 생략되어져 있으면 행 개수를 이렇게 보여주죠. 예, 그래서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이 합쳐진 영화는 32개 영화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고. 네. 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얘네들을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애니메이션, 칠드런, 뮤지컬,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요 파이프 연산자로 얘네들을 잘라내야, 그래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칠드런이라고 하는 장르 하나가 있을 거고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 그래서 그 잘릴 때마다 어딘가에 그 문자열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으면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몇 번 들어갔는지 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뮤지컬이 몇 번 들어갔는지 셀 수 있겠죠. 뭐 코미디가 몇 번 들어갔는지 카운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장르즈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얘는 그 장르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예요. 여기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시리즈도 배열이에요. 그죠? 컬럼도 배열입니다. 그래서 반복만 쓸 수 있어요. X, in, 그 다음에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장르스. 자, 일단 하나만 출력해 보고요. 바로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출력하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고 끝내볼게요. 이렇게 반복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장르스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거를 꺼내면 애니메이션, 칠드런스, 그리고 코미디. 브레이크를 안 했으면 다시 올라갔겠죠. 그래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거를 꺼냈겠죠. 또 출력했겠죠. 자, 우리가 세 개의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세 개의 단어는 뭘로 나눠져 있어요? 뭘로 나눠져 있냐면 파이프 연산자로 나눠져 있죠. 맞아요? 점, 스플, 릿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세퍼레이터에다가 뭘 주시면 돼요? 화이트를 주면 돼요. 화이트.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이제는 리스트가 돼버렸죠. 그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문자열 한 개, 그 다음에 childrens라고 하는 문자열 한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comedy라고 하는 문자열. 세 개의 문자열을 갖는 리스트죠. 자, 얘네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 여기다 넣고, children 여기다 넣고, 코미디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프린트 대신에 뭘 하면 될까요? 장르즈 점 append가 아니라 extend를 쓰시면 돼요. extend. 자, 요거 하고 나서요. 요거 하고 나서 장르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장르즈에 문자를 몇 개 들어갔어요? 세 개가 들어갔죠.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브레이크 빼면 되겠죠. 그죠? 브레이크 빼서 음, 다시 비어있는 리스트에서부터 이거를 쭉 실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르스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문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 여러 개의 한 가지 장르 이름이 막 여러 번 들어가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 장르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 리스트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영화가 아까 몇 개 있었나요? 영화가 3천 몇 개 있었죠? 맞아요? 영화가 3천 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장르가 한 개, 두 개, 세 개, 어떤 거 많은 거는 세 개, 뭐 이렇게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씩 다 넣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6천 개, 평균 한 두 개씩만 잡아도 6천 개는 되지 않을까요? 단어가? 그렇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뭘로 만들 거냐면 저는 시리즈로 만들 거예요. 똑같은 변수, 장르즈라고 하는 똑같은 변수에다가 판다스, 점, 시리즈, 그리고 장르스를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장르스를 시리즈로 바꿔서 변수 이름 장르에다가 그대로 또 넣어버리겠다는 뜻이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리스트를 뭘로 변환한다? 판다스의 시리즈, 객체로 변환한다. 시리즈 객체로 변환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value count를 쓸 수가 있어요. 리스트는 value count를 쓸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시리즈는 value count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다시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간에 점점점 하고 생략이 됐고요. 아까 첫 번째 영화가, 우리 첫 번째 영화가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죠. 그죠?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갔어요.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 이렇게 들어갔어요. 두 번째 영화 볼까요? 두 번째 영화를 보시면 여기 헤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영화가 2번 영화가 주만지인데 어드벤처 칠드런 판타지예요. 그럼 어드벤처 칠드런 판타지가 있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와야 돼요. 네, 맞죠? 어드벤처 칠드런 그리고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판타지라고 나와 있겠죠. 시리즈로 이렇게 변환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밸류 카운트 메서드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장르 카운트를 셀 수가 있어요. 장르 카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장르스에서 점 밸류 카운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드라마가 몇 번 등장했다? 1603번 등장했다. 3000개의 영화들 중에서 어, 아까 대략 3000개가 넘는 영화들이었죠. 3000개가 넘는 영화들 중에서 드라마는 1603번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코미디는 1200번 등장을 했고요. 액션은 503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스릴러는 492번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필름 느와르라고 하는 장르가 44번. 이게 가장 적은 거. 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 시리즈가 있으면, 어, 시리즈가 있으면, 밸류 카운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쉽게 뭐가 몇 번, 뭐가 몇 번,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등장하는 값들이 인덱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의 개수가 그 밸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거 이용하시면 상위 10개, 하위 10개는 여기에서 헤드, 테일로 10개씩 잡아버리면 되죠. 밸류 카운트 자체가 그 값들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밸류 카운트, 카운트, 함수는 값, 그러니까 밸류들로 밸류, 어, 값들 내림차순 정렬이 기본이에요. 그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헤드, 테일 하고서 10개씩만 가져와 버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탑 10 장르 뭐 이렇게 한다면 탑 10 장르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장르 카운트 헤드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볼까요? 10개는 다 출력해 줍니다. 범죄물까지군요. 드라마, 코미디, 액션, 스릴러, 로맨스, 호러, 어드벤처, 사이파이, 칠드런, 크라임. 그러니까 범죄물까지가 탑 10 장르예요. 근데 드라마와 코미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3,000개에서 1,600개면은 절반 정도가 드라마 장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3,000개에서 1,200개가 코미디다 그러면 3분의 1이 넘는 거고,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드라마이면서 코미디인 것들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음, 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플럿 가능할 거예요. X축은 탑 10 장르의 밸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축에다가 영화 제목들을 넣을게요. Y축에다가 탑 10 장르스의 인덱스.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하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본 거죠. 인덱스들을 y축에다가 인덱스를 y축에 놓겠다. 그럼 옆에 있는 숫자들은 x축에 놓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꼭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value count를 찾았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10개를 쭉 이렇게 찾은 거고요. 상위 10개를 찾은 거고 하위 10개를 찾아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상위 10개 잡는 여기다 주석으로 할까요? 뭐 변수의 이름이 뭐 탑10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위 10개 장르를 찾은 거예요. 200개, 다들 200개가 넘죠. 200번 이상이 다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10개 장르를 볼까요? 그러니까 적게 등장하는 거죠. 하위 10개 장르. 그러니까 적, 장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들. 어.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번엔 바텀이라고 할까요? 바텀 10 장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르 카운츠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둔 게 있고요. 여기에서 끝에서 10개를 찾으면 돼요. 테일. 끝에서 10개를 찾겠다. 출력해 보시면 바텀 장르들 출력해 보시면 네. 필름 누아르 크라임하고 칠드라는 위쪽이랑 섞이는군요. 그러니까 장르가 20개가 안 됐어요. 총 장르의 개수가 20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9등 10등이잖아요. 9등 10등. 거꾸로 9등 10등. 예, 그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장르 개수가 20개가 안 됐어요. 어쨌든 이런 거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프 그려보시면 막대 그래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SNS 막대 그래프. X축은 카운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바텀 10 장르의 밸류스, Y축은 바텀 10 장르스의 인덱스로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돼요. 뭐, 이쪽은 위쪽에서 본 거라 여기는 별로 관심 없고요. 이쪽 보죠, 이쪽. 100개 미만이, 100개보다 좀 작죠. 어, 3개는 100개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3,000개의 영화들 중에서 3,000개가 넘는 영화들 중에서 판타지 장르는 68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00개가 넘는 영화들 중에서 필름 누아르라고 하는 장르도 44번밖에 등장하지 않고요. 이게 여기죠. 그 다음에 웨스턴이라고 하는 장르도 68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뭐 그래도 한 네 번째부터는 애니메이션부터는 그래도 100번 이상 등장하기는 하네요. 그죠?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3,000개가 넘는 그 영화들이 각각 어떤 장르들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장르들을 하나씩 띄어냈을 때 드라마가 총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이 총 몇 번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문제로 드린 건 다 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죠? 네.
저희가 나중에 그, 그 GitHub에 있는 다른 파일들을 요거랑 같이 합칠 거예요. 어, 보시면 그 여기는 영화에 대한 정보만 있는데 영화 이름과 영화 장르에 대한 것들만 있는데요. 어떤 유저가 어떤 영화에 별점을 몇 개를 줬는지 이게 데이터가 있고요. 그럼 그 두 개를 합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토이스토리의 별점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저에 대한 정보들이 또 따로 있어요. 뭐 성별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다음에 뭐 연령대는 얼마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뭐 남성이 별점을 많이 줬는지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뭐 여성이 별점을 많이 줬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어, 해볼 겁니다.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도 해볼 거예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워밍업 작업 중에서 우리 사실은 그 문자열 다루기가 얼마 없기는 했죠. 예, 요거 요거는 문자에서 직접 호출한 거고요. 이건 문자에서 직접 호출한 거고 사실은 이런 거죠. 요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파생 변수를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문자열 다루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본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